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서영교 의원인데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오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서영교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의 재판 청탁 내용이 담겨있는 판결문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누구 판결문이냐면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사람 1심에서 이제 일부 유죄가 났고 지금 2심 재판도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심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정작 의혹 제기를 처음 한 매체마저도 정천수 씨 그러니까 그 지금 열린공감 TV마저도 지금 발을 빼고 있잖아요. 이건 의혹 제기를 한 거다.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한번 다뤄보라고 의혹 제기를 한 거지 우리도 확인된 게 아니다라고 한 그 문제를 공적인 공간에서 정천수 씨한테 확인도 안 하고 제기를 한 정천수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며칠 전에 서영교 의원이 전화를 했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5월 달에 이 클립을 처음 틀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서영교 의원이 이거를 국회에서 틀었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 또 물러나게 하려고 이거를 다시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자기한테 검증 전화 한 번도 안 왔다가 며칠 전에 지금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얘기냐 제보 받은 거냐라고. 이렇게 어이없는 이런 서영교 의원, 문제 제기를 한 서영교 의원 과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판결문이 너무 사실 이게 익명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제시는 못 해드리겠는데 이거 판결문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한번 그냥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지역구에 있는 인사, 자기의 선거를 도와준 인사에 그 아들의 재판을 청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K 국회의원 여기 판결문에 보면은 이 임종원 차장 1심 판결문이 한 400페이지 넘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출연했습니다. K 국회의원 지역구 관계자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사실의 요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K 의원이 이제 서영교 의원입니다. 요즘 판결문이 다 이렇게 익명화가 돼 있어요. 2014년 12월경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행사장 등지에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 자기가 출마한 중랑갑 지역구의 연락사무소장을 맡았고 당선 이후에는 중랑구 당협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수행한 누구로부터 제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받았대요. 지역구 그리고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이 서영교 의원이 지금 판결문에 따르면 어떻게 했느냐. 2015년 5월 18일경에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모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5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판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국회 파견된 판사를 불러서 지금 내 지역구 누가 지금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벌금형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갖다가 전달을 했대요. 누구한테? 이 국회 파견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민원을 받아서 행정처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처 누구한테? 임종원 차장한테. 이거 차장님 이거 서영교 의원이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공연음란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행 의사가 없으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쭉쭉 읽어들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구 관계자가 서영교 의원한테 청탁을 했고 서영교 의원이 이거를 국회에 출입하는 판사한테 얘기를 했고 이 국회 출입하는 판사가 임종원 차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지역구 관계자 재판 이거 이렇게 해서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종원 차장의 판결문이에요. 임종원 차장이 그때 이제 기조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법원장 이 북부 법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서영교 의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고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재판받는 사람이 변론 제기에 요청을 하면은 좀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얘기 좀 해주세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식의 청탁과 이런 전달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장이 또 어떻게 했냐? 담당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요. 그리고 법사위 서윤규 의원이 아는 사람 성범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변론 제기 요청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사유가 되는지 한번 판사님 한번 봐주세요. 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판사가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 변론 제기 신청서를 실제로 냈어요. 변론 제기라는 게 뭐냐면은 재판이 일단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 그게 변론 제기 요청서입니다. 그걸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니까 자기 법원장한테 부탁받았잖아요. 국회의원 부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기할 만한 사유가 없더라. 그냥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재판장한테 다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만 제가 들려들어도 와, 이게 실화야? 이거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사인회동처럼 이렇게 택도 없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청탁이 있었고 이게 지금 행정처로 들어갔고 행정처가 지금 법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법원장이 판사를 불러서 판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이게 지금 판사한테만 들어갔냐? 투트랙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임종원 차장이 이거를 갖다가 또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냐? 행정처에도. 그러니까 행정처가 있잖아요. 행정처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그 기획조정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이거를 갖다가 자기 밑에 있는 기획조정심의관한테 서영경 의원의 요청 내용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사한테 전달을 해달라.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지금 심의관도 판사거든요. 심의관이 어떻게 했냐? 또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담당 판사가 소속돼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인 부장판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기한테. 자기 동기였대. 연수원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서영규 의원 요청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이걸 재판에 반영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소사실로 이렇게 해서 판결문에 나온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종원 차장이 이런 지시를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종원 차장이 기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거 서영교 의원이 기소가 된 게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은 여기서 청탁을 처음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이 청탁을 전달해서 이렇게 재판부에 전달되게 한 임종원 차장이 기소가 된 것입니다. 임종원 차장이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 청탁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판사 임종원 차장 재판부 판사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당시에 이제 이 기소가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청탁한 사실 없다. 그리고 내가 그날 5월 18일 날이라고 돼 있는데 5월 18일 날은 5.18 행사회가 있었다. 이런 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했거든요. 서영교 의원이 청탁을 했냐 안 했냐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왜?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이거를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자, 뭐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나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 제가 말하는 재판부는 뭐냐면은 이런 청탁의 과정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그래 임종원 차장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먼저 보기에는 이게 의원이 요구한 거 의원은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했겠는데 이거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은 이거를 또 강제추행이 아니라 그냥 공연음란죄로 해달라고 지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담당 판사가 이 법정에 나왔대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서영교 의원이 지금 임종원 차장을 통해서 자기 어떤 관할 지역구 어떤 사람의 아들인데 억울하다고 하니까 재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 혹시 한번 살펴보고 재개 사유가 있는지 봐달라고 해달라. 판사가 법정 증언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청탁 받았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변론 제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원장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판사가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장은 자기가 좀 입장이 곤란하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원장의 증언보다는 판사의 증언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 라고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또 아까 투트랙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기획총괄 심의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기획총괄 심의관이 자기 동기인 부장판사인데 또
이 판단을 청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 부장판사도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청탁한 사건하고 관련해서 선고 연기나 변론 제기를 해서 이거를 더 해달라는 말을 이거를 청탁을 받았는데 이걸 자기가 거절을 했다. 아이고 어떻게 그거를 판사한테 청탁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 기획총괄 심의관이 아유 절차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도 못 해줘? 동기,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절차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못 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판부가 보기에는 체계적이다.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판결문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앞서 얘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4월 10일인가 17일인가 26일인가 만나서 택도 아닌 무슨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잘 봐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청탁의 내용과 청탁의 전달 경로와 그것의 처리 과정과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명 안 바꾸고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구체성과 실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재판 청탁과 전달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재판부가 임종원 차장의 재판 관여, 재판 청탁을 전달한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이거는 재판 관여 청탁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근데 이거는 재판 관여할 직권이 없다. 직권을 남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행정처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법리적인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은 이게 청탁이 없었다, 관여가 없었다가 아니라 법리적인 이유로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본인은 판결문에 이렇게 재판 민원과 그 전달과 이런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실체 확인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저는 이게 지금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왜 아픈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과거에도 이제 저희 그 방금열 기자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제가 좋아하는 후배 방금열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이 칼럼을 썼을 때 그때 굉장히 보도 자료도 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 내가 기소된 사건 아니고 임종원 차장도 무죄 났고 도대체 조선일보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자꾸 받아 쓰냐. 그리고 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18일 날 지금 5.18 행사에 가 있었지 절대 재판 청탁한 사실이 없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근데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판 내용도 살펴보고 했는데 들어줄 사안이 아니라서 안 들어줬다라고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때비마옴님 말씀대로 이 말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모든 법관이 다 저런 불법과 청탁을 들어주리라고 믿고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도 이게 먹히는 줄 알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판읽기 단독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서영교 의원이 기소된 사안은 아닙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기소된 거 아니고 임종원 전 차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영교 의원의 청탁이 이게 발단이 된 이 사건의 판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더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